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입니다. 수요일의 콤비 임경빈 시사평론가, 정치부 이만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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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준석 대표 얘기로 정치권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는 자필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요. 네.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미 이제 신군부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방치할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행사를 해서 민주주의 자체를 이제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자필 탄원서에 들어 있는 건데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전문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절대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좀 자주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네. 한 대여섯 번 정도 사용을 하고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한 서너 번 정도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을 했을 정도로 탄원서 내용만을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현재 상황을 사실상 이제 주도하거나 뭐 사실 지시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원에 제출한 이 내용이 과연 이제 적절하냐 이걸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군부에 비유했다. 이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강을 사실 여러 차례 건넌 것 같기는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게요. 예, 이런 표현이 그리고 자주 이게 나와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뭐 주식이나 이런 걸로 치면 이게 정말 신고가인지 아니면은 계속 상승 국면에서 더 올라갈 건지 네. 아니면 이게 정말 정점인지 사실 잘 가늠이 안 될 정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군부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볼 만한 거는 이번에 이 군부라는 표현이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13일에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예. 당시에도 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으로 가기 위한 당내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던 이 과정을 놓고서 예. 당시 80년대에 그 군부 쿠데타와 빗대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또 어제 그 탄원서에서 보면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 내 인사가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 12월까지 물러나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윤리위 징계, 경찰 수사. 뭐 사실상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같고요. 본인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이렇게 폭로성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을 넘었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예. 신군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거기에 이제 절대자라고 대통령을 지칭한 거는 사실상 전두환 씨와 이제 동격으로 비교한 거라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탄원서 내용에도 보면은 당시 이제 80년의 서울의 봄 상황을 굉장히 좀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들의 서울역 집회가 후퇴하는 바람에 그 뒤에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지 못했고 이제 광주에 비극이 일어났다. 이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을 하면서 본인은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을 그 당시에 이제 민주화 운동 세력으로 위치를 지우고 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윤핵관들을 대상으로 신군부와 전두환 씨에 비유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제 격앙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하죠. 그러게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직접 네. 들은 반응들은 어땠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이준석 전 대표 탄원서에 보면은 실명으로 또 2명 정도가 언급이 되잖아요. 주호영 현재 비상대책위원장과 예.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네.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만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은 매사에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 복지부동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만큼은 과도한 자신감, 법원을 향해서 그렇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기각될 거다 이런 언급을 하는 그렇죠. 것도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예.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 이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일갈을 했고요. 네.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안전핀이 빠진 수류탄처럼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굉장히 격해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예.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 그 막시무스 메시지도- 얘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려고 동료 집단을 매도한다 이런 네. 표현까지 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거는 이 탄원서 내용하고는 좀 별도로 MBN의 이제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역시 또 마찬가지로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왔었던 코모두스 황제와 막시무스 장군을 각각 대통령이 코모두스 황제고 본인이 이제 막시무스 장군인 것처럼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 내에서 이 황제가 그 막시무스 장군을 일부러 칼을 먼저 한번 이렇게 찔러서 네. 일종의 이제 비겁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본인이 만약에 이제 당대표 뭐 추가 경선, 그러니까 나중에 이뤄질 이제 새로운 전당대회에 나서게 되더라도 뭔가 그런 식의 비겁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이제 비겁한 황제와 같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제 지적을 하고 나선 거죠. 조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당대회를 내년 1월이나 2월에 할 네. 수 있다. 12월 말에서 이제 새 지도부가 1월이나 2월에 이제 들어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일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도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 전 대표는 그렇게 되더라도 자기가 못 나가게 할 뭔가 또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상황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1, 2월로 규정을 하더라도 이 공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기간 내에 전당대회는 일단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뭐 경찰 수사 상황이라든지 또 윤리 추가 징계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상황에서 무리해서 전당대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또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예. 당 차원에서도 일단 준비는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당의 앞날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혁신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고 네. 그리고 전당대회 이제 일정과 관련해서도 이제 좀 뒤로 미루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또 네.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네, 또 네. 일부에서 이제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우호적인 관계인가 했는데 지금 보면은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도 굉장히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호영 이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하고 뭘 좀 잘해보기 위해서 그동안의 행보를 해왔다기보다는 본인의 위치,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제 당을 이끌어 갈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윤핵관들하고 이제 딱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뭐 관리형으로 갈 거냐, 이제 혁신형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결국 이제 주호영 비대위의 선택은 둘을 좀 조합한 방식이다. 그래서 관리형 뭐 혁신 비대위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네. 했는데. 혁신 위에 힘을 실어주는 거는 결국은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것처럼 이제 비대위의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당의 어떤 모양새라든지 앞으로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싶은 비대위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출범시킨 거는 이준석 대표였지만 어쨌든 혁신위를 통해서 당의 모양을 어느 정도 좀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좀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런 모양을 잡고 싶다라는 일종의 이해관계에 합치되는 지점이 있을 뿐이지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움직이거나 서로 어떤 합치점을 새로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뭐 당연히 이준석 대표도 뭐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호영 비대위가 결국 이준석 체제를 무너뜨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예. 둘이 이제 그거를 뭐 어떤 이익관계를 나누거나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상황을 보면 당내에서 상당수의 그 의원들과 좀 등을 돌리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온라인 플랫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이 머릿속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그리고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윤리 추가 징계라든지 경찰 수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이나 신당 창당을 시도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시도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온 게 당내 온라인 플랫폼과 네. 당원 가입 권유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당내 세력 구축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전당대회에서도 본인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본인을 대체할 수 있는 혹은 본인의 지지세를 끌어안을 수 있는 당권 후보와 연대할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면서 당내의 입지를 다져가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아직 젊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정치를 오래 할 사람은 바로 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이 싸움, 어떤 이 구도를 보수 정당 내에서의 구도를 1, 2년의 단기적인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5년, 어떻게 보면 또 한 10년 뒤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 이준석 대표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쪽에서도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임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지금은 아니다. 너무 나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예. 사실 청년 플랫폼 하면은 당장 떠오르는 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 그러니까요. 플랫폼, 예. 청년의 꿈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실 대선 경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 당시에 좌절한 뭐 2030 보수 청년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홍준표 대구시장만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제 2030층의 그 남성층의 어떤 그 지원을 받긴 했지만 본인이 그 지지층의 진짜 주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당시에도 결국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겨온 보수 청년층의 이제 힘이었던 건데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지지층의 지지는 본인이 실제 오너에 가깝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파괴력이 홍준표 대구시장보다는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발언과 이준석 대표의 취지를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얼마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전 발언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 발언을 인용했던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게 이 발언을 전후한 시기에 그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 박근혜 당시 이제 뭐 의원이 예. 여당 내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하는 과정을 가져갔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도 결국은 앞으로 이어질 그 윤석열 정부 내에서 자신이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겠다라는 어떤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 왜요? 왜냐하면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내 의원 그룹의 핵심 지지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 현역 의원들이 강력한 뒤에 배경이 돼서 같은 어떤 정치 권력을 하나를 형성했다면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내의 지지 기반이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공고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하고 관심 있게 보는 게 과연 다음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당원 가입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고 실제 당원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지지세와 영향력이 실제 어떻게 결과에 반영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세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총선을 거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권력 지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보수 정당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이 논쟁이 또 언제까지 진행될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 일단 어제 발언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나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지하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네네. 주장을 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혹시 녹취록이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의심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네. 또 추가 폭로로 이어지고 내용이 또 격화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부터도 이 녹취와 관련해서는 여러 번 좀 일종의 구설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제 기술적인 측면들, IT 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과 출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늘상 사실은 뭐 녹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휴대폰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자동 녹음이 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어제 그 탈원서에 나왔었던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들은 이게 사실상 대통령실의 어떤 지시나 내지는 묵과가 없이는 할 수 없는 발언들이 상대의 그 발언 내용에 들어있다는 거죠. 예. 특사로 뭐 대통령의 특사로 여기저기 이제 보내줄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도 그 대통령실과 아무 얘기가 없이 이준석 대표도 언급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예. 또 하나는 윤리위원회가 원래는 이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는 독립기관이어야지만 권위가 실리게 되는데 예. 마치 윤리위의 결정을 무마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추가로 경찰의 수사 상황을 무마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모든 얘기들의 어떤 종합적 꼭대기에는 대통령실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뭐 이런 탈원서의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 당 내의 논란을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만수 기자님 짚어주신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당내 우군이 부족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예.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상황이 세 가지 정도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논란, 신군부에 이제 대통령을 비유했다. 그리고 하나는 이거 지금 비대위 전하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거냐. 이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한 거야. 그 아까 그 까만색으로 이제 종이를 반전시켜서 봤을 때 이게 열람용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열람하고 이게 공개를 한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 대표의 말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보면 이제 소송 대리인, 채무자인 그 국민의힘 쪽의 소송 대리인들이 그 열람용이라고 찍힌 그 소송 서류를 가지고 있어서 그쪽 국민의힘 쪽에서 유출이 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또 이준석 대표 쪽에 소송 대리인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대리인들은 이 탄원서 열람용이 찍힌 그 탄원서를 다 받아볼 수는 있다고는 합니다. 다만 네네.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게 이렇게 이준석 대표 쪽에 유리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쪽에서 유출됐을 거라는 그런 추측은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아직까지 확인은 되고 있지 않고요. 네. 어제 이제 보도 과정을 보면은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불과 한 3, 40분 사이에 그게 PDF 파일로 해서 전부 돌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주장대로 누군가 그거를 이제 찍어서 유출을 한 거는 맞는데 그게 어디서 유출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저도 이제 평론가님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지만 그리고 이제 김대건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탄원서의 쟁점이 그렇게 세 가지 정도라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건 논쟁하고 그냥 서로 양쪽의 입장에 충돌하는 부분이고 예. 이 열람용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이 맥락의 본질은 아닌데 저는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그 폭로성 주장 있잖아요. 자기에게 회유가 들어왔고 그 위에 마치 이제 대통령실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증언이라든지 평론가님 말씀대로 물증이라든지 작은 단서가 공개가 될 경우에는 이 파장이 또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윤리위 징계가 평론가님 말씀대로 굉장히 독립적인 단위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여기에 윤핵관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면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잘했는데 말씀한 대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 근데 이게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핀이 뽑혔으면 폭발물 처리반이 가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터져서 실제 불발탄인지 아니면 고성능인지 저성능인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아직은 뽑힌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책을 출간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미 예고를 해놨습니다. 예. 그럼 과연 그 책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도 상당한 관심거리긴 합니다. 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은 물러나 있지만 여권, 특히 대선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력 내부의 핵심 관계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뭐 수류탄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비유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수류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연습용 수류탄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폭발력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제한적인.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는 시각이 이준석 대표한테 힘이 덜 실리게 되고 말하자면 이제 지지 세력이 뭉쳐지지 않게 된다면 그리고 당 바깥에 있는 온라인 민심이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힘의 전부라고 하면 이게 그냥 연습용 수류탄에 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자면 지금의 행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그렇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네.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윤핵관들도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법원이 이제 가처분 신청 결론 내는 거를 네, 다음 주 이후에나 이제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뭐 늦게 나오는 게 좋은 건가요? 빨리 나오는 게 좋은 건가요? 누구한테 유불리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지금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전에 인수해서 네. 뭐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원래 이제 가처분 신청은 좀 시급한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결과를 빨리 내기 마련인데 이렇게 늦게 오래 걸리는 걸 보면은 인용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 서류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준석 대표 측의 이제 해석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절차와 이 형식을 갖춰서 추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뭐 판결문을 결정문을 낼 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고르고 있는 것 시간을 고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으로 서로 각각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고 그만큼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라는 신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판단 기준을 또 명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그렇죠. 테고요. 그러니까 예. 가처분 결정문 같은 게 이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과연 법원이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었던 만큼 또 아까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렸다시피 이게 이렇게 판례가 많은 그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하나의 준거라든지 판례를 어떤 논리로 만들어낼지도 관심사이긴 하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 가처분 결정이 뭐 어떻게 나오더라도 저도 이제 평론가님 말씀대로 동상이몽, 아전 인수식 해석하고 있다는데 동의를 하고 법안이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고려까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사법부의 또 역할이기도 하고요. 다만 설사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바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도 일단 멈춘 상태지 그 주호영 비대위가 해산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분명히 이제 법원에서 어떤 가처분 만약에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절차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다시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복귀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 생각도 있고 국민의힘의 어떤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 사실은 가처분이 인용될 거냐 기각될 거냐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실제로는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권력 구조와
권력을 향한 사람들의 이제 욕망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준석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 체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 이미 들어갔는데 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이준석 체제를 복귀한다면 오히려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몰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방치할 리는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 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 있는 혹은 연장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지금 너무 나갔다라는 평가를 받는 행보들도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개의치 않고 그 다음 스텝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서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 자체가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오늘은 무슨 말을 할지 이것도 참 궁금한. 오늘도 또 그런 언론 상황입니다. 인터뷰가 예정돼 있긴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매일같이 나와서 네네.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갈게요.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근데 민주당에서 강경파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김혜경 씨 수사 물타기 하려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일단은 김혜경 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 5시간이면은 네.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에 비해서 경찰 조사 기간이 상당히 짧았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배모 씨와도 다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그렇지만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 쟁점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왜냐하면 경찰 수사관이랑 질의응답하고 이제 취조를 하고서 이제 조사를 받고 이후에 또 그거를 다 일일이 조서를 또 읽어보고 변호사와 상담해서 이제 확인까지 하는 절차가 그렇게 짧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밤샘 조사를 하기도 하고 요즘은 밤샘 조사를 잘 안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뭐 12시간 넘어가기도 하는데 어제는 상당히 좀 일찍 끝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 수사의 쟁점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요. 예.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뭐 김용민 의원, 황운하 의원, 뭐 장경태 의원 등 이제 주로 철험에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가 돼서 이제 발의를 했는데 뭐 특검 대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뭐 관저 공사 의혹이 들어갔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워낙에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지금까지 했던 행보의 연장선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불을 끼얹은 게 누구냐면 이제 진성준 원내수석이에요. 이걸 이제 당론화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됐고 이제 뭐냐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가능하긴 합니다. 그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그 절반이 이제 찬성하면 네네네. 특검법은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넘어야 될 문턱이 많기는 해요.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에 예. 일단 법사위를 통과하기 힘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법사위는 자기가 봐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에 태워서라도 처리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글쎄요 과연 저는 뭐 약간 아까 뭐 전해철 의원 그 내용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당내 신중론이 있고 예. 자칫 너무 나갔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신중론이 조금 더 우세해지지 않을까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가님, 네. 평론가님께 마지막 두 가지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김혜경 씨 관련해서 이제 경찰 수사 결과가 전당대회 과정 중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망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경우에 좀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특검 법안의 이제 추이는 좀 어떻게 좀 아시는지? 그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서 이제 송치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경찰의 결정 사항일 것 같아요. 그거는 어쩌면 이번 주 안에도 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할지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이달 말까지는 결정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9일까지가 공소시 다음 달 9일까지 9월 9일까지가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할 거라면은 조금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은 일단 있고 그리고 아까 예. 이만수 기자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은 조사 기간이 그러니까 조사를 받은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거는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결정이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좀 일찍 나올 수 있고 다만 이제 쟁점이 되는 건 뭐냐면 이미 이 사안이 대통령 선거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에는 상당히 반영이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 실제로 기소가 될 거냐 여부. 그 중에서도 김혜경 여사가 그 법인카드의 사용을 직접 지시를 한 정황들이 들어있어서 거기에 따른 기소가 이루어질 거냐가 첫 번째 쟁점일 거고요. 예. 또 하나 쟁점은 그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과연 관련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나 알고 있었냐, 숙지하고 있었냐에 따라서 정치적 파장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특검법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김혜경 여사 조사를 전후한 시기에 여론 환기 차원에서 이제 제기한 것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는가 싶어요. 예. 이만수 기자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뭐 이제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고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거는 굉장히 핵심 쟁점 법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처럼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한다는 의미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과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그 정도 사안인가를 살펴보면 결국 여론 환기 차원에서 한번 김건희 여사 얘기를 다시 한번 제기하는 정도. 이런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싶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카드를 하나 더 우리가 이런 카드도 있다라고 이제 하나 어떻게 보면 여야 압박용으로? 협상 예. 또 압박용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주기 위한 우리가 이제 하나 카드가 이것도 있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정치권 이슈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 정치부 이만수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